자기 회로의 유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 회로가 주어졌을 때 등가 자기 회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로에서 보면은 이게 회색 부분은 이제 자성체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공극이죠. 그래서 지금 자성체를 통해서 공급되는 기자력은 여기 흐른 전류 45A에 의해서 400회의 권선을 감긴 권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발생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흐른 것들은 이제 자기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속이 이쪽에 이르러서 양쪽으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속이 이 부분에서는 둘로 나눠지고요. 양쪽으로 흐르는 자속들은 다시 이쪽을 통해서 이제 합쳐지는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속은 성격이 전기회로에서 I와 비슷하고요. NI는 기자력인데 이게 전기회로에서 V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항은 리럭턴스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회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기 회로가 자성체 중에서는 일치하겠고요. 그 다음에 공극에서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부분에 자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구분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보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크게 마그네틱 한 단절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하나의 또 그 단위 회로의 세그먼트로 자기 회로의 세그먼트로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동작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쪽으로 해서 하나의 세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간상의 자개의 공극에서의 자기 회로가 하나의 또 세그먼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아래쪽의 이 부분도 세그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그죠? 1, 2, 3, 4, 5. 5개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자, 이 5개 세그먼트 밑으로 쭉 가서 보실까요? 자, 세그먼트를 보게 되면은, 자, 밑에 이제 매핑이 되는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매핑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내용들이 자기 회로로 매핑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으로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었던 요 섹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R폴, 이거 대칭적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매칭되는 요 섹션 부분이 여기 아래폴 요쪽으로 이제 매칭이 되고요. 공극 부분이 I캡, R캡 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던 커다란 덩어리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하고 매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아시게 되면은 이제 크게 문제없이 자기 회로의 성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도 과정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그 폴 쪽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쪽은 아까 회로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회로에서 보면은 공극이 이렇게 있었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이걸 이제 폴이라고 그랬는데요. 위쪽에도 폴이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도 폴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폴에서의 자기 저항 회로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일단 자기 저항 릴럭턴스 값은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mu a분의 L4의 길이가 됩니다.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투자율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율은 어떻습니까? 투자율의 값은 폴이니까 이 폴의 투자율의 값은 공기의 투자율 μ0 곱하기 μr이죠. μr은 50이라고 그랬어요. 50 곱하기 μ0는 공기의 저항이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면적, 단위 면적은 요 단면이 되겠는데요. 요 단면의 값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어요. 1cm의 제곱인데 10cm의 제곱이라고 했죠. 근데 단위가 미터 단위가 되어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미터라면 센티미터 제곱 입방 센티미터가 10의 마이너스 입방 미터가 되죠. 그리고 단면적이 이제 10이었으니까 10 입방 센티미터였으니까 10을 곱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단순하게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길이는 지금 이제 위아래가 대칭이었고요. 총 길이가 위아래 총 길이가 아까 얼마였죠? 10이었나요? 네, 10인가 그렇고요. 10cm였고 요 이제 요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1cm였가 그랬을 겁니다. 1cm. 그럼 길이가 요거의 길이는 10에서 1을 뺀 것을 반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9를 그쵸? 10에서 1을 빼고 9를 10으로 나눈 값이 2로 나눈 값이니까 위아래로 해서 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10 빼기 1 나누기 2가 되는 거고요. 이거 10cm니까 미터 단위로 계산하면은 100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0.045가 납니다. 네, 항상 이제 자기 회로의 릴럭턴스 구하는 값은 항상 요 수식 μa분의 L4를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μ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물론 공기의 투자율이 되는 거죠. μ0. 그 다음에 이제 자성체 경우에는 μ0 곱하기 비투자율인 μr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곱하는 걸 그것만 신경 쓰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네,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들이 동일하게 다른 쪽에서도 회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들을 보실 때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회로 볼 때 뭐 이런 회로 주어지고 토로이드 회로죠. 토로이드 회로에서 NI 공급이 되고 NI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여기 부분이 절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떨어져 있죠. 네,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두 개의 회로가 이제 더해져서 된다는 개념만 신경을 쓰시면은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갖다가 구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퀴벌런트 회로로 구성하게 되는데 토로이드 공간상에 있어서 존재하는 부분 에어 갭에 있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자성체 내부에서 존재하는 부분이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개념만 여러분들 계속 갖고 가게 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등가적인 회로가 곧바로 연상이 돼야 되는데요. 이 내용도 어떻게 됩니까? 이 회로를 보게 되니까 이 회로의 특징을 보니까 기자력을 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기자력 n 곱하기 i. 근데 한쪽은 n1 곱하기 i1이 되겠고 이쪽은 n2 곱하기 i2. 그래서
기전력에 해당하는 기자력이 있죠. 그래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덩어리로 봤을 때 가운데에 자성체를 통해서 흐르는 자기회로가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돌아가는 요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자기회로, 이쪽도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자기회로 해서 세 개의 자기회로 덩어리로 봤을 때 자기 릴럭턴스 저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등가적으로 표시한 게 왼쪽에 이 부분이 여기에 되는 거고, 오른쪽 왼쪽에 이 부분이 여기 되는 거고, 가운데 부분이 여기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되는 거는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뮤 A, 이건 S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번에 L이 되는 거죠. 뮤,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뮤가 뭡니까? 전부 다 뮤제로 뮤 R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지금 자성체 내부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유사한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런 회로, 그죠? 이 회로도 보면은 똑같이 왼쪽의 그림으로부터 오른쪽의 그림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왼쪽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회로는 자성체 요 부분의 자기 저항과 공급 부분의 자기 저항 두 개가 직렬형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식. 동일한 수식이라도 이거는 좀 뭐죠?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과 이것은 이제 자성체 내부에서의 투자율이 된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쉽게 이해 가시죠? 이건 지금 보게 되니까 지금 회로가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자성체 두 개 자기 저항, 공간에 자기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따지자면은 이제 복잡해지겠죠. 여기에 뭐 자기 저항이 뭐 여기도 이렇게 한 덩어리 있고, 여기도 한 덩어리 있고, 뭐 이렇게 여기도 한 덩어리 있고, 뭐 이렇게 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투자율이 무한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뮤가 무한대다. 자, 이게 의미가 크죠. 네. 이쪽에서 뮤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기 저항은 거의 무시해도 되고, 어떻다? 공간상에 존재하는 값만 유의미한 값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성체 투자율이 매우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공급상에서의 자기 저항만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회로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율이 크지 않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뭐 다 여기 반영을 해야겠죠. 여기에 이 부분, 아래에 뭐 이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가 요 부분, 요거가 요 부분, 이게 뭐 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네, 이렇게 투자율을 자성체 투자율이 크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해를 하고 나면은 세부적인 수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성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